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SSG 랜더스에 패하며 연승 질주를 멈췄습니다. 연승을 멈춘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일명 봄대라는 말은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쉬운 건 올 시즌 김태형 감독의 확실한 리드오프가 사라졌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세 번째 리드오프는 생기겠지만 한편에서는 즉시 전력감을 트레이드로 영입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으며 롯데는 트레이드로 영입한 선수들이 복덩이로 불리며 활약을 해주고 있기에 트레이드의 장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김태형 감독을 웃음 짓게 하던 장두성이 불의의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롯데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지난 12일 KT 위즈와의 주중 3연전 마지막 날 견제구의 옆구리를 맞고도 2루로 전력 질주하던 장두성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괴로운 듯 한참이 지난 후에야 일어나 응급차를 타고 경기장을 빠져나갔는데요. 당시 중계에서 느린 화면으로 보여졌지만 옆구리를 맞은 것 외에는 피를 토할 만큼의 부상이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다음 날 롯데 구단 측의 공식 발표에 대부분의 야구 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롯데 구단에서는 장두성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폐 타박에 의한 출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부산으로 돌아가 경과를 지켜볼 것이다라고 발표했지만 이내 더 이상의 출혈이 보이지 않으면서 수원 소재 병원에서는 퇴원을 진행했고 다음 날이 주말이었기에 정확한 검진을 위해 주말이 지나길 기다렸는데요. 김태형 감독 역시 장두성이 퇴원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복귀 시점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말로 선수를 위하면서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야말로 롯데는 가슴이 철렁한 상황이었고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롯데에서 맹활약으로 타 팀의 미움을 샀던 황성빈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부상 악령이 찾아왔는데요. 시즌이 시작된 이후 펄펄 날던 황성빈이 지난 5월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시도하다 베이스에 손가락이 걸리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손가락 골절로 인해 고정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롯데로서는 가을 야구를 향한 갈망이 있던 터라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고 김태형 감독은 결국 두 번째 육상 선수를 발굴하며 장두성을 리드오프로 내세웠는데요. 장두성은 타격보다는 오롯이 주력 하나로 얼굴을 보이던 선수였지만 올 시즌을 준비하는 스프링 캠프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기회를 얻었습니다. 만년 대주자에서 이제는 롯데의 당당한 리드오프 자리에 안착하며 김태형 감독의 웃음꽃을 피게 해줬지만 결국 불의의 사고로 잠시 멈추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투지와 투혼의 한계를 보여준 선수로 최근 퇴원 후 장두성은 롯데 구단 공식 채널에서 처음에 맞았을 때는 솔직히 못 뛰겠다 싶었다. 너무 아파서. 하지만 주변을 봤고 유재신 코치님 콜도 있었다. 맞고 나서 보니까 공이 생각보다 멀리 튀어 있어서 뛰어야겠다 하고 나도 모르게 뛰었다. 웬만하면 슬라이딩 안 하려고 했지만 갈비뼈가 아픈 걸 아니까 그냥 가서 엎어졌다. 빨리 뛰면 뛸수록 베이스가 너무 멀어 보이더라라며 부상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부상 당시 장두성은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응급차로 걸어가며 장갑을 던지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당분간 부상으로 빠져야 한다는 걸. 어렵게 얻은 리드오프 자리이기에 수만 가지의 생각이 겹쳤을 것이고 얼마나 아쉬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갈비뼈를 맞고 고통 속에서도 코치의 사인을 듣고 뛰었다는 것 자체에 야구 팬들은 감동하는 모습으로 부상으로 엔트리 말소 전까지 장두성은 61경기에 나서며 타율 3할 3리 23타점 9도루 OPS 0.712의 맹활약으로 롯데의 새로운 리드오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상으로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롯데는 새로운 리드오프를 찾아야 하는데요. 장두성의 휴식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김태형 감독 역시 복귀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기에 롯데에서도 새로운 리드오프를 찾아야 하며 장두성의 부상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롯데에서 트레이드를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최근 트레이드를 진행했던 롯데이기에 이 역시 선수단의 동요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으로 과연 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KT 위즈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이정훈을 내주면서 어찌 보면 길 터주기 트레이드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재의 상황은 롯데에서 외야수의 간절한 느낌입니다. 단장과 감독이 바뀐 이후 롯데는 큰 돈을 들여 FA를 영입하기보다는 트레이드를 통해 선수 뎁스를 구축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FA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선수가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데려오겠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선수가 눈에 띄지 않았고 결국에는 누군가는 콕 집어 트레이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시즌 초반 LG 트윈스와 진행한 1대1 트레이드는 롯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를 만들어줬습니다. 손호영이 그 트레이드의 주인공으로 LG 시절 유리몸이라고 불리며 1군 경기에서 볼 수 없었던 선수였지만 롯데로 트레이드 이적 이후 펄펄 날며 맹활약을 펼쳐줬고 물론 여전히 햄스트링 부상 등의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몫을 해주는 모습이기에 아직까지는 복덩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올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에서는 복덩이 시즌2로 불리는 트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두산 베어스와의 3대2 트레이드로 롯데에서는 1라운드 픽 김민석을 내주는 부담스러운 협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롯데의 승리로 끝난 트레이드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롯데는 정철원과 전민재라는 보석을 얻어냈고 전민재는 올 시즌 롯데에 없어서는 안 될 특급 복덩이로 활약을 해줬습니다. 물론 헤드샷 후유증이 길어지는 듯한 느낌이지만 유격수로 수비만 잘해줘도 만족하는 눈치로 후유증은 털어낼 수 있는 멘탈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며 체력만 잘 관리해준다면 김태형 감독의 애착 인형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 예상하는데요. 롯데 선수단에 아직 남은 육상부 선수들이 있지만 즉시 전력감으로 튀어나올 만한 선수가 있을지는 의문으로 이번에도 롯데가 트레이드를 통해 장두성을 대신할 수 있는 외야수를 영입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